거기 사는 증시 각도기. 안녕하세요, 증시 각도기 TV 시청자 여러분, 투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10월 3일 개천절 점심입니다. 네, 아침에 일찍 제가 부산으로 출발을 하느라고 시간이 없어서 여러분 마이크가 울리는 것도 모르고 그렇게 말씀을 드려서 너무너무 죄송하고요. 마이크 안 울리게 편안하게 들으시라고 다시 한번 정리해서 여러분 만나게 되었습니다. 핵심만 딱 집어서 말씀드릴게요. 오늘 금융시장에서 가장 특징적인 부분은 미국의 고용이 ADP 민간 고용이 나왔는데 이것이 14만이 나왔습니다. 12만 정도를 예상했고 과거 10만 이하로도 나왔었으니까요. 그리고 연준 이사가 이야기하기를 10만보다 훨씬 떨어질 경우에는 무언가 조치를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10만도 아니고 12만도 아니고 14만이 나왔어요. 자, 이렇게 되면 행동할 수 있는 여력이 상당히 줄어들게 되죠.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따져보면 지금 상황에서 연준이 50bp 비컷을 하기에는 정말 애매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말고 실제로 노동부가 발표하는 고용 수치가 10만 명 언더로 떨어지게 된다면 뭐 그때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때는 아무래도 비컷 쪽으로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으면 힘들 것 같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오늘 채권 시장에서는 장기물일수록 금리가 상당히 높게 튀는 흐름들을 보여주었습니다. 30년물 5bp나 튀었고요. 10년물도 꽤 많이 튀었습니다. 반면에 2년물이나 1년물 이런 쪽은 금리가 많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이런 것이 가장 특징적인 부분이었다라고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시장은 이 정도면 그냥 강보합 정도 수준이었으니까 큰 변동은 없었다라고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채권 시장 변화에 비해서 주식 시장의 변화는 그렇게 크진 않았다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역시나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일본 엔화가 굉장히 큰 폭으로 약세를 기록했다는 점이에요. 지금 저분들은 여행이죠. 네. 비가 많이 와요. 비가 생각보다 좀 빨리 옵니다. 조금 늦게 올 줄 알았는데 빨리 오고요. 자, 엔화가 굉장히 크게 약세를 잃었는데요. 우에다 가서 일본은행 총재와 그리고 신임 일본 총리가 만났습니다. 만났는데 어떤 얘기가 오갔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거기서 만나고 나서 했던 얘기들이 이제 그동안에 왔던 길을 그대로 가겠다는 톤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새로운 총리가 엔화 강세를 상당히 지지하고 금리 인상을 상당히 지지한다는 생각 때문에 한번 새롭게 총리가 당선되고 나서 엔화에서 쇼크가 상당히 큰 폭으로 왔었는데요. 실질적으로 오늘 보면 완전히 다 되돌리는 그런 흐름들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코노미스트 유신익 박사가 저에게 보내준 메시지에 따르면 이번 새로운 총리나 이전의 기시다나 그 전에 아베나 거의 정책이 똑같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 연장선상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 연장선상이라는 건 완화적인 그런 흐름들을 유지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 흐름들이 계속 지속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했는데요. 제가 읽어보니까 상당히 설득력이 있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저희가 이제 생각하고 있는 거는 BOJ하고 FMC하고 일본은행, 미국은행이 대화를 많이 하니 그냥 혼자서 아무렇게나 마음대로 결정하는 건 아닌 것 같다. 이 미국조차도 이번에 7월에 금리를 인하하지 않은 것은 일본 금리 인상하는 것과 거기에 따른 파급력 이런 것들을 좀 감안하지 않았을까 하는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간에 이렇게 주고받으면서 눈치도 보고 얘기를 하는 그런 사이 아닐까? 자, 그러면 그런 환경에서 새로운 총리가 그런 데이터들을 다 들었을 텐데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게 딱딱 할 수 있을까요? 아마도 그렇게 하긴 해도 스케줄이 있으니 스케줄대로 하자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일본은 다른 나라보다 인플레이션이 낮게 나오는 상황들이 아니고요. 한국은 오늘 인플레이션율이나 이런 것들이 나왔는데 굉장히 낮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이번에 금리를 내릴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고, 일본은 일단 겉으로 보기에는 저렇게 얘기하지만 그러나 때가 되면 알아서 금리를 올리면서 방향성은 엔화가 강세로 가는 방향성이 맞을 것이다 라고 보는 게 더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지금처럼 갑자기 확 이렇게 엔화가 약세로 위로 튀었는데 환율이요. 이것들이 지난번처럼 기조적으로 되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지금 조령 관문을 넘어서 이화령을 한 7km 앞두고 있습니다. 이화령을 넘어서 문경으로 가고 문경에서 이제 예천을 간 다음에 예천에서 봉양에서 경주를 향해 가는데 봉양이 300km 지점이에요. 저의 최소 목표는 봉양을 가는 거고
조금 더 가서 한 350km 정도 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제가 목표하는 저 50대 아저씨 70시간 언더로 서울 부산 1000km를 왕복하다. 지금 이거 목표로 하고 있으니까. 근데 비가 오니까는 춥습니다. 자, 여러분, 아직 서울은 비가 안 오고 쨍쨍할 텐데 이 남도 쪽은 비가 오거든요. 그러니까 혹시나 비 오는 데는 체온 관리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건강하게 몸 관리 잘 하다가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제가 그 라이딩 중이라서 여러분 못 만나게 되어서 라이브도 없고 그래서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그러나 오후에 여러분 우리 친구들이 만나게 될 겁니다. 네, 행복한 개천절 되시고요. 그러면 저도 안전하게 떠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